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오늘 저희 토론 주제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문제입니다. 검찰이 지난해부터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를 벌여 2명의 도의원이 구속되고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사업비 비리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비리와 불법이 관행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토론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죠. 네, 전라북도의회에서 장학수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북 시민사회연대회의 이상민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익산시의회 이명택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북 공무원노조연맹 윤남기 수석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민 위원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면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그 재량사업비 문제 저희 지금 오늘 토론 주제입니다. 재량사업비 간단하게 뭐 어떤 사업비인지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재량 사업비는 뭐 예산 용어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데 예외적으로 의원들에게 일정 예산을 할당을 해서 의원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어디에 쓸 것인가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예산. 그래서 결국 의원들이 재량껏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게 편성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좀 있고 집행 과정에 좀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형이라고 해서요.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기본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큰 권한을 이제 예산 심의 의결권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재량사업비가 편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편성권을 가지면 안 되는 의회에 의원들에게 편성 권한을 주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편성권을 갖다 보니까 어떤 집행까지도 개입을 하면서 어떤 그 공무원에게 뭔가 이 강요를 하거나 어떤 그 불법을 요구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예산의 집행 과정에 의원님들이 개입을 못하는 거죠. 단 의원이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의 집행 과정에 개입이라고 하는 게 관행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비리가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추후에 시간 갖고 계속 토론하도록 하고요. 장학수 도의원님 나오셨는데 도의원님, 장 의원님 지금 도의회 전방위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의회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조금 좀 침통한 편인 것 같은데요. 좀. 그렇죠. 원래 전라북도 의회 의원 모두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들입니다. 몇몇 그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 모두가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당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근본 이제 검찰의 수사를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 의회가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익산시의회에서 이명택 시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네. 예, 그 익산시의회에서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뭡니까 공개 문제, 폐지 문제 이런 논란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기초의회였죠. 익산시의회는 지금 어떻게 이번 사건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방 의원분들이 지금 다들 각 의회별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좀 많이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일정 특별 그들만의 문제, 그러니까 그 도의원만의 문제, 우리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의회는 그런 문제들이 별로 이렇게 따로 문제된 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재량사업비는 유지해야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의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다라고는 별로 보지 않는 그냥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좀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윤남기 부위원장님 얼마 전에 재량사업비 폐지하자라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어떤 취지였습니까? 재량사업비의 그 문제가 이제 저희들은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재량 사업비의 정확한 그 어원을 아까 이상민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뜻을 좀 풀이를 많이 했어요. 재량. 과연 의원들이 집행권을 갖고 있냐, 그다음 편성권을 갖고 있냐. 가지고 그것은 재량권이라는 것은 의원들 재량을 할 수 있는 그 집행부에서 포기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글파에는 폐지하고 일정한 그 주민 현재 갖고 있는 주민 수건사 그 부분 제도적인 모순점 그 부분을 더 개선해가지고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있잖아요. 적폐 청산 이제 그것도 관행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동조합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그것 때문에 그 재량사업비인 주민 수건 사업을 제도적으로 개선해가지고 더 그 모순이 없는 것 그쪽으로 나아지는 식이지 완전한 폐지는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 의원님께 조금 더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사업비 관련해서 뭐 편성 과정의 편성권의 침해다라는 이야기도 잠깐 나온 것 같고요. 집행 과정의 개입이라는 표현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재량사업비 어떻게 편성되고 있고 1인당 또 어느 정도 도의원들에게 분명히 균분해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량 사업비 문제는 아까 이상민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이 없는 용어입니다. 예. 재량 사업비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속성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제 재량 사업비가 사실은 주민들 소규모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에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이렇게 쇄도하다 보니까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에 반영해달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그러면 의원 모두가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누구는 뭐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만일로선 금액을 정해놓고 이 이하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 해소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정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재량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일명 소규모 사업비 부분은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이제 민원을 듣고 다니고 또 행정이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한 사실 없어질 수 없는 속성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명택 시의원님, 네. 익산시의회는 어떤 편입니까?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네네. 도의회는 지금 폐지 얘기 나오고 있고, 공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예. 시의회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뭐 익산 시의회의 경우만 보자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 자기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뭐 저와 같은 의원이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25명의 의원 중에 이걸 100% 공개하고 있는 의원은 저만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해서 실제 좀 그로 인한 갈등이 좀 지역사회에 있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실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1년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이제 반영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제가 실제 주민분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을 좀 직접 이제 밖에서 보다가 직접 의원이 되어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를 관찰하다 보니까 좀 한 가지 놀란 것은 주민분들께서 이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특별하게 능력을 발휘해서 어디에서 후원을 받아왔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뭔가를 능력 발휘를 해서 이 의원만이 이걸 가져온 예산 이렇게 알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고 의원 모두에게 똑같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이 배정이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많이 알리고 또 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된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한 20년 가까운 지방자치의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동안 이 실제 이런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긴 기간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에게는 이 재량사업비의 정확한 내용이 뭔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좀 현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 그 재량사업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얼핏 보면은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사에서는 의원들이 구속되고 수사선상에 오르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비리가 싹 트고 있고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인가요?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일단 재량 사업비의 문제점은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익 추구, 의원의 사익 추구라고 하는 게 이제 비리 문제인 거죠. 이제 그 과정에 어쨌든 공무원들에게 강요를 하든 어쨌든 계약 과정에 개입을 해서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선심성입니다.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 과정이 의원에게 독점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랄지 이런 과정들이 배제됨으로 해서 선심성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한 예산 집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선심성의 연장이긴 하는데요.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제 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뭔가 소모적이고 좀 이런 부분으로 좀 집중이 된다. 그래서 표를 의식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건 비리 문제인 거죠. 예. 법을 위반한 문제인 거고 그 안에 또 안고 있는 문제는 각각의 예산이 얼마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이번 수사 과정의 대상이 아닌 거죠. 예. 그래 여기까지 뭔가 이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재량 사업비가 갖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수사 과정에서 조금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요. 말씀하신 대로 브로커의 존재인데 브로커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전문적이거나 직업적으로 이걸 리베이트를 거래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 의원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또 저는 그 저에게 주어진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그 재량 사업비를 실제 그냥 저는 그 내역을 시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고 내역을 정해서 집행부에 이관만 하고 모든 집행에는 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실제 이번 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온 바와 같이 뭐 그럴 수 있는 제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A 아파트에 어떤 시설비를 뭐 2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공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미 관리소장이라든가 아파트 관계자와 다 말을 맞추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실제 예산은 아파트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인 것이고 다양한 시설 기관 이런 곳들에 의원이 어떤 다른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집행되는 과정 자체가 일단 의원들이 예산의 집행 과정에 관여하면 안 된다. 통상적으로 다른 모든 예산은 100% 다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의원들이 쓰는 주민수건 사업비, 뭐 재량 사업비 이 부분만 유일하게 의원이 집행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봅니다. 예. 도의회도 예를 들면 도의회도 어쨌거나 재량사업비가 존재하고 장학수 의원님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 지금 그 부분을 공개하고 계시죠? 공개라는 것은 곧 뭐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라는 어떤 공개 선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12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기초의회에서 8년, 현재 도의회에서 4년째 하고 있는데 주민 이제 소규모 사업비, 이제 재량 사업비 이 부분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카페에다가 이제 공개하고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띄워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투명성 있게 하고 있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방금 토론을 진행하면서 일부 5% 미만의 의원들이 일어나는 부도덕한 행위가 모든 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뭐 자랑 삼아서 뭐 이렇게 내가 제 재량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투명하게 맑게 깨끗하게 가고 있고 또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렇게 자신을 촛불처럼 태워가면서 주변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부조리한 의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모든 의원들이 그런 것처럼 곡해가 되고 있는 현실이 제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자 보면 아까
토론자들께서도 일부 공직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했습니다. 사실 공직자들께서 법률만 준수하고 조례만 준수하면 절대 부조리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예산 편성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마음대로 하신다고 했지만 의원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분명히 각종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성격이 사업의 본질과 벗어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척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도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예산에 대한 집행이 편중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일부 공직자들의 그 과도한 친절로 인해서 또 내지는 묵인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윤남기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의원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월적 지위로 이렇게 강요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 그런 시대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자기가 법률을 준수하겠다는데 선출직인 의원이 공직자에게 이거 이렇게 해줘 안 하면 당신 큰일 나? 이거 녹음해서 바로 공개합니다. 그런 분들은 공직자와 그 해당 의원이 암묵적 거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비리를 눈 감아준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뭐 순기능, 역기능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역기능이 많다고 동의합니다. 예. 그렇지만 모든 의원들이 다 부도덕한 행위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또한 공직자들이 법률 준수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량사피 제도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 과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그렇죠. 운영 과정에 유착돼 있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말씀. 그렇죠. 예. 드립니다. 윤남기 위원장님 좀 말씀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장학수 의원님 그 발언에 대한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그 공직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저희들이 굉장히 압력을 받습니다. 솔직히 봐서 여기 계시지만 아까 장학수 의원님 12년 동안 의정활동 하셨다고 하죠. 제가 그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재량사업비 업무만 봐도 한 10년을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 단계에서 솔직히 말해서 계약 단계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수의 계약금만 없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예. 일정 부분을 금액을 넘어서 전부 다 경쟁 입찰을 시켜버리면 누구한테 그 압력을 넣을 필요도 없고, 이게 공무원이 법 제대로 지키게 하게 하려면 저희들은 입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공무원이 뭐 의원님들 공직자들도 시민들한테 갑질을 하잖아요. 그 위에 있는 의원님들 그 시민단체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의 장은 시의원님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성권하고 집행권이 아무리 그 집행부에 있다 해도 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오중에 뭔 사업을 할 때는 빅딜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들 애를 김재 씨를 이번에 들을게요. 추경에 저희들 우리 김재 시민의 신문에서가 그 우리 추경 통과되는 날 그 사설을 냈어요. 그 기자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할 때 그날 저희들이 성명서 발표한 날입니다. 김재 씨 전라북도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에서 재량사업비 편등 폐지를 하자고 했는데 그날 평균 1억 5천씩 더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재량사업비라면 의원님들이 재량사업비에 관여는 안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자나 그 업체 선정 부분에는 전혀 손을 띄면 이는 문제가 발생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시군에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 입장을 보면 도원들 재량사업비를 보면 저희들이 놀랍니다. 솔직히 말해요.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두 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재량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량사업비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고요. 근데 단체장이 공개하면 됩니다.
재량 사업비 어디다 편성을 했고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익산시에서 지금 2차 추경을 하는데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재량 사업비를 또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재량 사업비가 지금 난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공개하겠다, 뭐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어떠한 대안과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5천만 원을 의원들에게 배정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건 분명한 부당한 내부 거래다. 뭔가 5천만 원씩 예산을 받은 의원이 과연 나머지 예산을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 재량 사업비만큼 많이 공론화되고 문제 제기되고 이런 사안이 없습니다. 명분도 충분하죠. 폐지하겠다라고 단체장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얘기 안 씁니다. 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의회에 요구하지도 않고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듯이 서로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공직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절대 다수가 공무원입니다.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된 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정도가 아니라 뇌물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적으로 개입된 거죠. 결탁, 개입.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 아까 이제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비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할, 그러니까 어쨌든 의원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일정 정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범법행위에 개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검찰이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금액이 미비하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했는데 정말 그런 기준들이 과연 검찰이 세워야 될 건지 아니면 얼마를 받아서 미미하다고 하는지 이런 걸 좀 공개를 해서 재량 사업비가 이런 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검찰의 역할들도 대단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재량 사업비에 대한 집행부 전반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재량 사업비 우리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 여전하다. 뭐 익산시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했고요. 이런 말씀 지금 이상민 위원장님이 하셨고요. 자연스럽게 저희 토론의 본론이랄까요, 뭐 결론이랄까요, 재량 사업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토론으로 좀 옮겨갔으면 합니다. 일단 이명택 시의원님하고 정학수 도의원님 같은 경우는 재량 사업비를 집행하되 공개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면 어떻게 지금 충분히 유지해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분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두 분.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아까 저 개인적 의견은 폐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뭐 재량 사업비 순기능,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이 재량 사업비를 이해하려면 속성적으로는 접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지역 주민들이 대의기관인 의원들에게 각종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민들 재량 사업비 필요 없습니다. 의원 재량 사업비. 주민들이 행정에 각종 사업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하다가 힘들어지면 꼭 의원들을 찾게 되거든요. 네. 아직도 여전히 행정의 문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행정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내일처럼 생각을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산 편성도 반영이 된다면 절대 의원들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오는 것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한 이 재량 사업비는 일순간 없어질지언정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을 속성적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명택 시의원님 어떻게 보충하시겠습니까? 예,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온 문제잖아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12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초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에게도 1억 원, 1억 5천 원의 반영 권한이 왔을 때 계속 폐지를 주장했던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제가 안 쓴다고 하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수천 명의 시민들에게 아니면 SNS를 통해서 1억 원이 이번에 제가 쓰게 됐는데 어떻게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공모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순위를 정하고 이제 넘기고 그냥 집행 현황에는 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뭐 또 사용된 현황은 100% 공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계를 느끼는 것은 여전히 이것의 우선순위 1억 원 정도, 1억 5천 정도의 우선순위는 제 개인이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된 어떤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죠. 제가 반영만 하면 100% 그대로 반영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단체장이 반영하는 뭐 한 1조에 가까운 예산은 단 1원까지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물론 심의의 과정에 뭐 부족함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도 잠깐 앞에 있으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에 민간 자본 보조로 쉽게 말하면 행정이 어떤 그 계약의 자체에 관여하지 않고 그 기관에서 의원이 반영을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그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그 기관이 이 행정은 결산만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 보조라고 해서 이것을 어떤 의원이 원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뭐 시설에 돈이 가면 그 돈의 모든 집행 권한을 그 기관 단체 시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100% 정확하게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이 집행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행정의 일반적인 그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100% 공개 그리고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정확하게 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그 주민들이 뭔가 행정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소규모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 순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보면 이런 것이 매번 반복되지만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 공개되지 않고 있고 집행에 계속 의원들이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급기야는 뭐 이번에 이렇게 큰 수사를 통해서 뭐 많은 비리가 또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지 못할 거라면 저는 폐지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하고 그런 것을 일반 행정 과정, 의회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반영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두 분 뭐 약간의 잠깐만, 말씀. 저는 이명택 의원님 일부 얘기에 제가 반론이 네? 있습니다. 이명택 의원님께서 본인이 결정하면 다 예산이 세워진다고 했는데 그건 익산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의 성립 과정 중에 거쳐야 될 절차가 법으로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아파트의 지원 문제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각종 기준을 다 적격 심사를 받아서 적합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의원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한 민간 보조금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사용 목적, 그다음에 개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효율성 이 부분을 적격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반영을 해준다면 그건 익산시에서 이 해야 될 행위를 생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익산 시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니까 잠깐만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일반적인 성립 절차와 법적 규정은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어떤 규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획의 과정, 민간 자본보조의 과정에서 거기서 의원들이 어떤 잘못된 마음을 먹거나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발생할 수 있는 그 소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예산이 서고 있고 실제로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완하든 폐지하든 이런 과정을 뭔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또 반복될 것이다. 이제 이런 좀 우려를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면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암묵적 동의가 있는 거죠. 의원이 세운 예산은
건들지 않는다. 그걸 그 전제는 그 인사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들을 처벌만 잘하면 공직자들을 처벌받지 않으려고도 법률을 준수합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그래서 노조 입장 한번 예, 얘기 맞아요. 듣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한 내부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체장이 묵인을 하는 거죠. 묵인하지 않는데 그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공직자들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원들의 편의를 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내부 거래인 겁니다. 이 재량 사업비만큼은 단체장이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암묵적 합의인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런 규정이 있고 잘 지켜지면 된다. 근데 본질은 그런 규정을 지킬 의지도 지켜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 결론적 현실을 일단 동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이 과정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안 그러시다는 게 지켜본 적은 아니고 한 번도 없고. 아니 근데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킵니다. 지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살아가는 공직자와 일부 의원들이 지금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생기는 비리지 전체 의원의 구조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윤담 네, 그 장학수 의원님 말씀에서 지금 계속 그 공직자들이 잘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도원 사태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 공직자가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그 우리가 도 의원들이 이번에 애로 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체육시설 설치해준다. 그 민간 자본보조나 경성보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하더라도 저희들 공무원들은 업체를 갖다 주면 그대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일로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 수의계약 그는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경쟁 입찰을 할 경우는 의원들이 관여할 거 없습니다. 공무원한테 주면 됩니다. 근데 수의계약 세금까지 포함해가지고 2,200만 원 미만 수의계약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시군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개됩니다. 업체만 공개됩니다. 얼마 계약했다는 거. 그 내면에 수의계약 허기 오기 전까지 미리 의원들이나 결탁을 하고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정확히 됩니다. 설계를 공무원들 표준 설계도 있죠. 모든 것은 설계에 의해서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이익이 남는가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안에서 사전에 리베이트가 주고받고 하는 거지 공직 그 부분을 계약해두려고 행정에 왔을 때는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 부분을 공직자들을 매도해버리면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저희들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의나 도의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현장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매도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법률을 이제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들리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월적 지위로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안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이 아니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편성해가지고 정기회의 때 그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한번 의원님도 계실 거죠. 그때 한번 예산 심의위원이 들어가시고 심의할 때 보시면 정말로 여기 우리 이명택 시의원님도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듭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조금만 부연 설명을 시청자들이 보실 때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나 민간 자본보조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그 통상적으로 공무원분들은 되게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이 하는 사업만 유독 원래 1,000만 원이면 되는 사업인데 2,000만 원의 사업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은 보시면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원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문제 제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에서는 좀 나아가서 공무원분들까지도 거기에 동조해서 뭔가를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과정 그래도 뭐 물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다른 일이 발생하겠지만 최소한의 그게 지켜야 될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못 지킬 거라면 그리고 내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못할 거라면 폐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또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그래서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원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마라. 이게 이제 장학수 의원님의 일관된 주장이신 것 같고요. 네, 이상민 그런데- 위원장님만 지금 폐지냐 유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지금 안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폐지이고요. 예. 사실은 검찰 조사라고 하는 건 일부입니다. 일부가 드러나는 거죠. 결정적인 건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때 대부분은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민원은 어떻게 할 거냐. 주민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단체장과 의회가 고사시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주민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단체장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시혜적으로 줍니다. 어떤 분이 영향력이 있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거기에 할당을 해버리면 개발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 그러니까 정책 사업이 아닌 지역 생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지역의 주민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받고 그분들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면 됩니다. 제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일단 제도적으로 행안부에서 소규모 주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자,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 대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그것을 할 의지가 없는 거고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이 부분이 저는 이 이야기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단체장은 이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뭐 장학생을 키운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의원 길들이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의원님들한테 이 재량사업비가 없다는 게 뼈아픈 이런 것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의회의 권위나 역할들을 강화하는데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순간 훨씬 강하게 그렇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방법들을 기초의회나 도의에서 자, 재량사업 폐지하겠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주민참여 예산제를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서 모든 민원을 받고 해결하자. 그리고 행안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제안을. 예.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폐지할 수 있고요.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가능한 이런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그런 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수 의원님, 이 주민수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상민 의원님 자세히 예.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가능합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시급성,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역시도 주민들로부터 이런 민원 사업의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소액의 재량사업비를 주고 그 재량사업비 가지고는 턱도 없이 해결하지 못하는 더 100배, 200배 많은 민원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들이 본인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서 속성적으로 멀어지고 오히려 행정에 종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주민을 대신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주민 민원 사업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공직자한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조아르지 않으면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김 계장님, 김 주사님,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하다 보면 의회 본연의 역할인 큰 100억, 200억짜리 정책 결정에 대해서 아니오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저로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의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권력의 균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재량사업 폐지에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두 분 의원님께 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들이 직접 이제 집행부하고 말 그대로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의회도 역시 이제 대의 기구고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뽑힌 기관이고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 대의하고 뭐 주민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제 대리하고 그랬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주민들과 집행부가 어찌 보면 직접 소통, 직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의 기구로서 자존심이랄까요? 그리고 제도적 취지 이런 부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니까 실제로 그런 정서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제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분들이 어떤 예산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를 이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그러니까 마땅치 않아 하는 실제로 그런 좀 정서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못 세우는 예산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네. 것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실제로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대단히 좀 바른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더 양성화시키고 또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면 더 올바른 지방자치, 뭐 더 올바른 참여 민주주의가 이제 당연히 구현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주어졌던 어떤 재량사업비, 주민수건사업비를 폐지하고 모든 것은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했을 때 그동안 그 어떤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상적으로 4년 동안 뭐 지방 의원은 한 대개 10억 정도 가까운 돈, 그리고 이제 물론 또 광역 의원은 훨씬 그보다 한 20억 정도 가까운 이 예산을 통해서 평소에 자기가 가까운 어떤 경우의 사람 또는 가까운 민원인 뭐 아니면 또 내가 원했던 사업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권한을 내가 내려놓고 오로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 이런 것들에만 충실하자라고 했을 때 상당히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 민원을 해결해 왔던 예. 그 순기능 뭐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 의회의 본연의 견제와 뭐 감시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들을 더 잘했을 때 저는 그게 시민들로부터 더 지지받고 지방자치가 더욱더 잘 정착되는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문제 토론했습니다. 비리가 반복되는 재량사업비를 아예 없애자 아니면 이제라도 쓰임새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치열한 반성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지 유권자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